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2018년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실감이 나지가 않는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기대감과 설렘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균 씨, 제가 오늘 그 설렘을 좀 표현하고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입어봤어요. 좀 느껴지셨나요? 뭔가 좀 더 예뻐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정답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참 아쉽기만 한데 그래도 2019년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요.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2019년 1월 1일 해돋이 시각도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주요 지역의 새돋이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독도가 7시 26분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기 시작을 해서 포항 호미곶은 32분, 울진 망향적은 7시 35분에 첫 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새해를 맞아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호미곶 새천년 광장에서는 제21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경주는 문무대왕암 주상절리, 간포항 송대말 등대 등에서도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전국시대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이 영주의 3대 명물 맛집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부를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분주히 움직이는 건 역시나 맛을 탐닉하는 요요 입이 아닐런지요. 추위도 뚫고 먹신 본능을 깨우는 맛 3대장이 있었으니 전 국민의 입맛을 저격한 지는 이미 오래. 역사면 역사, 맛이면 맛, 정성이면 정성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최애 메뉴들. 이름하여 명물 맛집입니다.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다 못해 이제는 경북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다는 영주의 3대 명물, 그 맛을 찾아 떠나볼까요? 뜬다 했더니 신문기사에 떡하니 등장한 백년가게. 첫 번째 명물 맛집, 그 주인공은요. 대기 쫄면 하나요? 우리는 쫄면 2개요. 아, 쫄면!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 아픕니다. 경북 영주를 쫄깃한 맛으로 뒤흔든 주인공,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그 이름 쫄면 되겠습니다. 면발이 쫄깃쫄깃. 아니, 어떻게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영주 하면 쫄면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오, 소문 듣고 와서 맛을 봤더니 맛있습니다. 어떤 맛?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최고입니다. 양념장은? 매콤해요. 아, 맛을 한마디로? 최고. 줄 서서 먹는 인기 스타 쫄면. 명물로 통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그중 하나가 바로 깊은 역사와 전통 아닌가요? 여러분 보이시죠 뒤에 1986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1986년부터 이 쫄면 가게를 하신 거예요? 시작을 했죠. 그때 제 나이가 27살. 저는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32년의 긴 세월 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거를 영주에서 전국에서 이 쫄면이라는 걸 해서 정말로 다 나눠 먹고 싶어서 지금 나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예. 아니 그런데 듣자니까 대를 이어서 또 하고 계신다고요? 예. 어른들이 1대고 제가 지금 2대고 3대는 우리 지금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터전을 너무 아깝다고 지금 우리 3대째 아들이 장남이 내려와서 지금 자꾸 연수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 손맛에 어머니 손맛까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단 말씀. 그러니 먹는 이들은 이렇게 외치죠. 감동, 감격, 감탄. 와,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영주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쫄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오래 참는다 싶었네요. 맛을 알고 정성을 하는 순간 어떤 메뉴 앞에서도 무장해제. 그도 그럴 것이 불띠붉은 이 비주얼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겠죠? 이 굵고 탱글탱글한 면발, 아주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매콤하고 달콤한 이 비법 양념,
3대째 내려온 그 손맛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야, 이게 진짜 왜 명물인지 알겠는데요. 이거 인생 쫄면입니다. 제 인생 쫄면. 아, 그리고요. 이 돈가스에 이 쫄면을 같이 얹어서 말아서 이것도 최고네요, 최고. 그러니까 쫄면 하나를 만드는데도 기본 보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 특히 숙성 양념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명 감칠맛 3대장. 마늘, 생강, 레몬을 빗두루 한다는 점. 여기에 흉내낼 수 없는 베테랑 면볶이 신공까지 더하고 각종 채소 올려주면 정성이 배로 들어간 명물 쫄면이 완성된단 말씀. 경북 영주의 명물 매콤달콤 쫄면. 전국 어디서든 맛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찾아가는 영주의 명물은요, 바로 인절미입니다. 인절미는 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떡집이 안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네. 이 인절미로 유명한 떡집이 어디 있어요? 네. 예?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요? 네. 여기라고요? 여긴 빵집인데? 그리하여 무럭무럭 찾아간 시내 중심가의 한 빵집. 추억 돋는 가지각색 빵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메뉴의 이름 발견. 오! 찾았다! 있습니다. 인절미! 카스테라 인절미! 그렇습니다. 베이커리를 영주의 명물로 만들어준 그 이름 카스텔라 인절미가 그 두 번째 주인공. 사장님, 아니 떡집에서 왜 빵을, 아니죠, 빵집에서 왜 떡을 파는 거죠? 이게 떡인가요? 빵인가요? 빵인가요? 떡인가요? 빵과 떡의 절묘한 만남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사랑받는 카스테라 인절미 어떻게 해서 처음 만들게 되신 거예요? 30년 전에 새로운 경제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하고 공장장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 떡의 쫄깃쫄깃한 맛과 카스테라의 달고 부드러운 맛을 절묘하게 예, 해서 만든 것이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영주 시민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전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빵을 고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어떤 빵 사러 오셨어요? 카스테라 찰떡요. 아, 카스테라 인절미? 예. 아니, 저 보니까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날이에요? 예, 생일이에요. 내일 모레. 누구 생일이요? 나 생일요. 아니, 그러면 생일 케이크를 사셔야죠. 아니요, 케이크보다 저 떡이 더 맛있어요. 생일 케이크 대신 네. 생일상 위에 카스테라 인절미를 넣고 생일상을. 예, 와,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네, 맛있죠. 이 맛을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맛을 전해주신다면? 입에 넣으면 아주 살살 녹아요. 그 맛을 탄생시킨 이곳은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향토 뿌리 기업. 만들 때도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그 과정 안 봤으면 말을 말아요. 와, 지켜보니까요 정말 명물 빵을 만드는 데는요 정성이 가득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전자동으로 기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계라면 이게 손맛이 안 나기 때문에 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 기계가 사람의 손을 못 따라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손으로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기 비결 첫째는 질 좋은 찹쌀이요. 둘째는 평범한 카스텔라 빵이 아닌 특허받은 카스텔라 가루를 사용한다는 것. 그렇게 탄생한 맛은 과연? 오, 영주의 명물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과연 그 맛은? 자, 오, 말랑말랑 부드럽고요. 달콤한 향까지. 맛. 부드러워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스르르르르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카스테라의 부드럽고 달달한 향까지. 야, 제가 지금 떡을 먹고 있는 거지 카스테라를 먹고 있는 거지. 맞죠. 두 가지 다 먹고 있습니다. 카스테라 가루까지요.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한 카스테라 인절미. 제 입만 이렇게 사로잡은 거 아니죠? 아니죠, 물론이죠.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이 맛을 즐기고 좋아하십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요, 전국에서 많은 그 매니아들이 많이 오세요. 그 빵과 떡의 절묘한 만남이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찾죠. 카스테라냐, 인절미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카스테라 인절미 맛보세요. 옹기종기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곳 역시 세 번째 명물 맛집. 간판이 따로 필요 없는 그 이름, 리을 재화점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일명 리을떡입니다. 단골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명물이란 소리죠. 우리 잘생긴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요. 오, 아까 보니까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잖아요. 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생각나는 게 떡볶이. 아니, 이 집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어요. 어떤 맛? 약간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한 번 먹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영주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요? 영주 사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맛이 어떻다고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한 번 먹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야,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맛보고 싶네요, 빨리. 떡볶이의 달인급이라는 주인장의 솜씨 덕분인지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출출한 시간이면 손목 스냅이 쉴 새가 없다는데 매일같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 폭발.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엄지척이라고 하는 그 맛의 비결은 뭐예요? 비결은요,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겼어. 거기서 풍겨지나 봐요. 예. 거기서 맛이 풍겨지나 봐. 오래동안 해도 그 안에서 숨겨진 다른 비법이 있거든요. 딱 봐도 떡이 정말 굵어요. 가래떡으로 유명한 거는 가래떡으로 뽑아서 떡볶이를 하니까 더 쫄깃쫄깃하고 실감이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도 우리 사장님 입술만큼이 아주 굵은데 이 양념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념은 이거 나가는데 비법이 이거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이거 비법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는 여기에는 고추장, 고춧가루를 태양초로 쓰고 또 신선한 파랑 양배추 신선한 걸로 쓰니까 더욱 맛이 나고 영주 사람들이 뭐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맛보시면 됩니다. 일단 굵기부터 남다른 두툼한 가래떡과 푸짐한 양은 기본. 여기에 좀채 오를 줄 모르는 착한 가격까지. 떡볶이의 신세계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죠. 중독성 갑 오브 갑이라는 명물 떡볶이. 연일 쉴 줄 모르는 기정 씨의 입맛도 사로잡았나요? 어떤가요? 정말 매콤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을수록 매운데 먹을수록 다시 한번 또 생각하기 나는 정말 중독성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게. 왜 떡볶이가 이 영주의 3대 명물이 됐는지 맛보니까 알겠네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와서 드셔보세요. 사장님, 떡볶이 맛 엄지척? 떡볶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떡볶이를 이렇게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성껏 만들어서 열심히 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주의 명물 떡볶이, 리얼 떡볶이 한번 잡숴봐요. 때로는 매콤달콤하게, 때로는 고소하게, 추위에도 입을 분주하게 만드는 명물 맛집들. 경북 영주에서 그 맛에 반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찾은 3대 명물, 그 맛이 기가 막히네.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네요. 영주에서 맛볼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만나봤는데 정준 씨는 어떤 음식이 가장 맛보고 싶던가요? 저는 이 카스테라 인절미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가루에 쫄깃쫄깃함까지 더해지면 정말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준 씨 예전에도 스스로 빵순이 그랬는데 새해에도 여전히 빵순이네요. 포기할 수 없죠. 새해라고 빵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요즘 살이 좀 오르려고 하는지 또 밀가루가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쫄면이 가장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태균
어르신이 좀 살찌셔도 돼요. 제가요? 그럼요. 왜죠? 그래야 이렇게 좀 더 듬직해 보이고 저는 이렇게 좀 조그맣게 보이지 않을까. 혼자만 이렇게 얇게 예쁘게 나오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영주에 갈 일 있으면 한 번쯤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이수진 리포터의 똑소리 나는 생활 정보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속 가구 장만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같이 하자. 아, 맞다. 좋은 데 갔다 왔다면서? 지름신 강림하는 줄 알고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내일 나랑 같이 가요. 그러자 꼭 가보자. 아니 잠깐만요. 아니 대체 거기가 뭐 하는 데길래 뭐 어디길래 그래요? 거기 아직도 모르세요? 침대도 바꾸고 싶고 아이방 책상도 고민되신다고요? 그런 분들 지금 바로 모이세요. 알뜰 가구의 모든 것. 조금 더 저렴하고 실속 있게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알차고 찰진 정보 알려드릴게요. 최신 유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하나의 살 가격으로 2개를 장만할 수 있는 곳. 알뜰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가구하고 다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작정 가구 다 살 수는 없고. 그렇지. 여기 가격이 좀 싸다 그러더라고요. 가격 싸다는 얘기 듣고 귀가 지금 솔깃해지는데. 예. 어머. 저도 인터넷을 보고 여기 온 거거든요. 왠지 싸게 파는 가구다 하면 유행에도 뒤처지고 어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으시다고요? 여기 가구 상태 좀 보세요. 깨끗하고 산뜻한 색상하며 가격을 낮춰서 팔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2월도 있고 단종, 재고 상품, 덤핑 이런 정품 이런 상품들 다 모아서 평균 시중보다 한 30% 이상 이제 좀 덜 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있고 최소 마진 보고서는 저희가 정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월의 단종 상품이면 어디 하나 흠이 있겠지 싶어 똑주부 매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아주 말짱해요. 요게 다 지금 유행 상품이지 뭐예요? 이렇게 보면 어디 뭐 유행에 뒤처져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구도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옷마냥 굉장히 1, 2년 안에 그 가구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예전에 뒤떨어진 그런 제품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이 시중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 분위기에 맞게 또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번 구입했던 분들이 또다시 찾는 곳. 그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2년 전에 와서 서랍장을 사서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다른 데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하지만 물건이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애들 거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돼서 한 번 더 와봤어요. 가구 한 번 사면 어디 1, 2년 쓰나요? 잘못 사면 그날부터 애물단지죠. 하지만 여기선 전혀 그럴 걱정 없습니다. 내가 원하던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사용하면서 AS도 궁금한데요. 뭐 내가 싸게 들여갔으니까 요거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손님이 부주의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유상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물건에서 저기한 거는 무상으로 처리해드리는데 일반 매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여기서 싸게 샀다고 해서 전혀 AS 안 해드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한 가구 매장. 이곳에도 알뜰주부를 유혹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원목 느낌 물씬 나는 디자인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수년간 눈독을 들여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5, 6년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소파랑 탁자가 있거든요. 이게 이 제품이 집에 있는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세일이 70%에서 30%까지 한다고 문자가 와서. 이곳에선 창고형 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구는 물론이고 자잘한 인테리어 소품까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품목을 정해서 가면 다리품 팔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이곳 가구가 조금 저렴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소파부터 해서 식탁에 책장 없는 게 없어요. 행사 전시했던 제품들이 전국에 있는 제품들이 이쪽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이동 간에 약간의 스크래치
발생하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 발생 정도에 따라서 할인율이 정해지고 그 할인율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시됐던 상품이라고 해서 어디 큰 하자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눈에 살짝 띄는 미세한 흠집.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겨우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할인율은 엄청납니다. 여기 아주 그냥 까다롭게 보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요거는 그냥 티도 아닐 정도인데 이걸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6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입이 근지러워서 이 가격이 얼마다라고 그냥 툭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인데 말씀을 못 드리니까 답답할 정도예요. 어머 세상에. 우선 이곳 매장은 부담을 쏙 뺐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고요. 흠집 있는 부분은 표시가 돼 있어서 믿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엔 가격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고 말이죠. 한참을 들여다보시네요. 아주 깐깐하게 고르시는 것 같은데. 집에 4인 식탁이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함 느껴져서 벤치형으로 놓으면 좀 더 집이 넓어 보이고 분위기 전환하려고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스크래치는 좀 심하다 싶은데요. 이런 걸 왜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 꼼꼼하게 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서 약간 손을 봐서 리폼해서 제가 제 마음에 들게 다시 제작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도 80%나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대요. 80% 하니까 귀가 솔깃하긴 하지만 손재주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일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지 뭐. 뭐 저도 손재주에 뭐 시옷도 없는데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물감값만 내면 정말 가져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매장엔 DIY 가구 문화센터도 마련돼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흠집이 큰 상품은 손수 손을 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강사분의 설명에 따라 변신을 시작해보는데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가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가구 만드는 분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곳이에요? 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해요. 요즘에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셀프 인테리어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직접 리폼할 수 있는 수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요. 자기만의 가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렴하게 가구도 구입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로 재탄생하는 공간. DIY 노하우까지 거의 덤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몇 배의 재미가 넘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왜 일부러 그냥 그런 상품을 사줬는지 이제 끄떡끄떡 이해가 가요. 이걸 인터넷에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거의 40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막 소요가 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특별히 그런 지도만 잘 받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림에 별로 소질이 없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 그냥 칠하는 거니까 또 안 내면 사파질해서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포질로 흠집을 없애고 덧칠로 홈을 메우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신을 갑니다. 여기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색상으로 덧입혀주면 이 보람, 이 재미 뭐하고 바꾸겠어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서 하면 아이들이 방해하고 도구도 없는데 또 페인트를 사면 남으면 버려야 되고 뒷정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하면 도구부터 해서 색상도 제가 원하는 색상 다양하게 선택해서 8,000원에 다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구에 레터링이나 그림 조각을 새겨놓고 싶은 분들께는 그 팁도 알려주는데요. 이전 모습이 생각나질 않아요. 대만족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결과물이 나오니까 성취감도 굉장히 좋고요. 뜯으면서 무슨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만족스럽네요. 흠집으로 상품성 떨어졌던 가구가 주인장의 손길을 만나 새롭고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두고두고 쓰면서도 웃음이 날 거예요.
만들기 전부터 그랬지만 작품이 완성되고 나니까 죄다 그냥 싱글벙글이세요. 일반인들이 이 목재라는 소재를 접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DIY 문화센터에 오셔서 이 나무랑 함께 교감도 하시고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알뜰한 분이라면 똑소리 나게 소비하는 일, 똑소리 나게 돈 쓰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 집? 똑소리 나게 꾸며보세요. 알뜰하고 실속 있게 가구를 장만하고픈 마음, 누구나 갖는 마음일 텐데요. 보다 많은 정보와 조금 더 빠른 추진력으로 우리 집 부담을 줄여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똑똑한 아이디어는 기해년에도 계속됩니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이 부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팥과 사랑에 빠진 20대 청춘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팥과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팥과 사랑에 빠진 28 팥의 달인. 부드럽고 달콤한 팥 요리. 그 속에 숨어있는 달인의 땀방울을 찾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사구의 한 팥 요리 전문점. 이른 아침부터 영업 준비가 한창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팥의 달인이 있다는데 이 네. 가게가 맞나요? 여기 맞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달인분은 안에 계십니까? 제가 달인입니다. 드럭 한눈에 보기에도 애떼어 보이는 달인.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커다란 포대자루를 옮기는데 그게 대체 뭐예요? 사장님 이게 뭡니까? 국산 팥입니다. 이게 전북 정읍에서 온 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오는 100% 국산 팥. 역시 재료부터 남다르다. 사장님 지금 근데 계속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국산 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저 돌멩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다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줘야 됩니다. 국산 팥에 돌멩이가 있다고요? 어디? 정말 작은 돌멩이가 있다. 나도 모르겠는데 잘 찾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2년 동안 이것만 찾다 보니까 잘 보여요. 2년 동안 매일같이 국산 팥을 손질해온 사장님. 그렇다면 여기서 깜짝 테스트. 중국산 팥 속에 숨은 국산 팥을 찾아라. 눈을 가리고 계시다가 3초 드리겠습니다. 달인이 눈을 가린 동안 3가지 팥을 요리조리 섞어보는데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정답은? 미국산입니다. 오, 정답. 네, 맞습니다. 에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이번엔 난이도 팍팍 올려서 오로지 손끝의 감각으로만 국산 팥을 찾아라. 지금부터 한번 만져주세요. 네. 신중하게 팥을 만지는가 싶더니 2개의 그릇을 과감하게 밀어내는데 이게 국산 같은데요? 설마 이번에도 정답? 국산 맞네요. 이게 보시면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끌미끌거리고 탱탱하고 일정하거든요, 크기가. 국산 팥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질감이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을 팥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국산 팥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까? 왠지 팥도 그냥 삶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지금은 이제 기본 저희 생수에 한번 삶고요. 삶으면 이제 팥에 있는 이제 뭐 불순물이나 이제 뭐 독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버려내고 이제 얼음물에 팥을 한 3번 정도 씻어가지고 왜 면 같은 것도 뜨거운 게 있다가 찬물에 들어가면 탱탱해지잖아요. 그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팥에서도. 근데 이거 노하우인데 얼떨결에 비법 공개. 그대로 나가도 됩니까? 그래도 맛은 아마 못 따라오실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삶아낸 팥은 당연히 부드러울 것 같지만 이것 좀 보시라. 찬물을 붓자 파다리 탱글탱글 살아난다. 이게 표면이 살아있어야 안에 있는 앙금들이 다 살아서 우려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전분가루를 안 넣기 때문에 오랫동안 앙금으로만 해야 돼서 이제 좀 탱탱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국산으로 해야 이제 결국 국산으로 하고 3번 이렇게 찬물에 씻어내야 되고
이제 국산 팥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그대로 살려야죠. 팥죽은 보통 전분가루를 넣어서 먹기 좋은 농도를 맞추는데 달인 팥죽에 전분가루는 단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다. 숙성하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쉽게 물러지는 중국산 팥과는 달리 오래 끓일수록 맛이 우러나는 국산 팥. 여기에 달인만의 방법으로 한 차례 숙성 과정까지 거치면 이렇게 전분가루 없이도 걸쭉한 팥죽이 탄생합니다. 국산 팥을 100%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팥을 좀 하려면 국산으로 해서 좀 맛있게 만들어야 좀 건강하게 이제 드실 수 있을 건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힘들긴 한데 다 만들고 나서 손님한테 나가고 다 드시고 빈 그릇 볼 때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매일매일 새로 오신 손님들이 오시면 그런 거 하나도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팥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으로 2년째 식당을 꾸려오고 있는 최준 사장님. 팥죽 장사를 하기 전 이곳엔 가족이 함께 운영해오던 냉면집이 있었는데 팥을 향한 사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어머니는 두말 않고 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같이 해보자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미처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맛도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믿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100% 국내산 재료는 물론 함께 곁들여 먹는 김치까지 사장님이 직접 담근다는 사실. 김치 같은 거는 그냥 사서 와서 해도 되잖아요. 제 마음이 안 편하죠. 좋은 음식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맛을 내는 데는 직접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려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소금 아니에요? 설마 소금까지 직접 볶아서 쓰는 거예요? 신안에서 들고 온 천인음인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이 소금에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 맛을 좀 진하게 만들어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짜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볶아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못 말린다 못 말려. 소금에 볶고 나면 이번엔 웬 반죽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새알 이제 반죽에 들어가는 찹쌀 새알을 만들려고 반죽하고 있습니다. 달인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새알 팥죽에 들어가는 쫄깃쫄깃한 찹쌀 새알도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그러다 쓰러져요 달인. 저는 4시에 일어나서 오픈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하는 겁니까? 퇴근은 밤 9시에 합니다. 그럼 하루 업무량이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한 15시간 정도 넘게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면? 젊어서 아직은 힘든 거 잘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완성한 팥 요리 한상. 팥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만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아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비타민 B가 풍부해 탄수화물 소화나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칼륨 함량이 높아 이뇨작용을 하여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엽산과 항산화제도 포함되어 있어 섭취 시 혈관의 염증 완화와 동맥경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도 몸에 좋지만 국산 재료만이 사용해 더더욱 건강한 달인의 팥 요리.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어휴, 못 참겠다. 어때요? 맛있어요? 원래 저는 잘 먹는데 오늘 이 집에서 처음 와서 먹고 진짜 더 맛있어요. 거의 다 중국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국산 콩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먹어보면 속이 안 쓰려요 지금. 그리고 국물 김치도 맛있고 이 깍두기는 더 맛있고 뒷맛이 시원하게 참 좋아. 말해 뭐해.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먹은 것만 봐도 얼마나 맛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식당 한쪽에 놓여진 이건 웬 빵? 일단 제 이름을 따서 만든 이제 최준 빵이 있고요. 팥크림 빵이 있고 이제 팥 밀크티가 있습니다.
젊은 사장님 아니랄까봐 또래 손님 입맛 사로잡는 특별 메뉴까지 개발했단다. 특히 요 팥 밀크티는 팥빙수를 통째로 녹인 듯한 환상적인 단맛으로 인기몰이 중인데 제가 집이 모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곳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 밀크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 60개만 판매하는 요 팥크림빵도 사장님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했다. 과하지 않은 단맛으로 어머니들 입맛까지 제대로 사로잡았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루에 양을 딱딱 이렇게 나오면 떨어지면 없어요. 늦게 오면 항상 좀 일찍 와야 있어요. 맛있으니까 빨리 나가버려요. 매일매일 만든대요. 아이고 그렇게 맛있으세요? 정말 맛있게 드시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건강한 팥 요리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으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최준 사장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던가. 앞으로 그의 앞날에 단팥죽처럼 달콤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네, 오직 국산 팥만을 고집하는 28살의 최준 사장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오픈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이 팥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열정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치까지 직접 담근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기만 해도 정말 건강한 느낌인데요. 팥죽은 뭐 기본이고 자신의 이름을 딴 팥크림빵에 팥 밀크티까지 정말 이 남다른 팥 자부심을 자랑하는 부산의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팥 음식들 많이 선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에 살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곤희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백조처럼 음악으로 훨훨 날고 싶은 뮤지션 장곤희. 그녀는 말이죠. 앞에만 보시는 모습 본보기로 삼기 정말 좋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10년차 뮤지션 장곤희 씨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왜 일어났어? 응? 32살 장곤희. 그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많이 먹어? 얘네 밥 먹는 거만 봐도 좀 배가 부르긴 한데 솔직히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전엔 요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엔 많이 바빠가지고 얘네만 챙겨주고 바로 나가는 게. 1, 2, 3, 4. 아이 안녕. 엄마 갔다 올게. ABC 처음으로 돌아가. 1, 2, 3 이제부터 시작.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려면. 설명은 필요도 없죠. 너와 함께라면 we're gonna have some fun.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음악의 길만 걸어온 시간. 10년차 뮤지션에게도 매일 반복되는 연습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건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활동적이고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꼬마였을 때부터 계속 쭉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오디션 좀 많이 보고 다녔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장벽에 부딪히는 게 저의 외모적인 거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내 음악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처음 인디를 알았어요. 그래서 좀 독립적인 저의 색깔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디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끼도 많고 흥도 많던 그녀. 중학생 시절은 전국을 주름잡던 춤꾼이었다죠. 성심여 중에 엘프라는 이제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요. 소문이 자자했던 동아리였어요. 제일 중요했던 전국 대회에서 전라북도 1위로 올라가고 아예 중등부 1위 했습니다. 전국 1위. 꿈이 좀 다양했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그림도 좋아했었고요. 뭐 노래, 연기, 춤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뮤지컬이더라고요. 하지만 꿈 많은 그녀의 삶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외동딸인 그녀를 홀로 뒷바라지 해주시던 아버지의 죽음.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고3 5월 8일 날 어버이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제 영정사진을 지키고 있을 때 흰나비가 저를 이렇게 그게 아버지라고 좀 느낌이 오는데 갑자기 돌아가. 어떡하지? 이제 그부터는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은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이 없으니까 레슨은 못 받으니까 그냥 극단을 막 찾아봤어요. 전주 극단이 어디 있는지. 근데 운이 좋게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뮤지컬을 유일하게 하는 극단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뮤지션이 견뎌야 할 삶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았는데요.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똑같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저의 꿈은 저의 얼굴은 몰라도 저의 목소리, 노래를 들으면 얘 누구야 이렇게 아시잖아요. 대중분들이.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언제쯤 될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생각하지만 이제 그때 많이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티게 해준 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게 하던 노래로 그녀는 또 다른 이에게 꿈을 꾸게 해줍니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2, 3부터 나가면은 음을 신경을 써서 계속 이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대한 정확한 그 자리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게 잘 맞았을 때는 네가 탄력을 받아서 딱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구간만 난 좀만 정리만 되면 좋겠어. I push you down, push you down. 더 앞으로. 왜 쑥스러워? 저희의 자신감을 계속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가 하다가 잘 안 되고 막 슬프고 이렇게 되게 절망적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그녀.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학생들은 오늘도 즐겁게 음악을 배웁니다. 후배들도 제가 못했던 거를 빨리 깨달아서 더 많이 보고 더 자극받고 더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간 인디밴드 크림의 보컬로 최근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악밴드를 결성해 활동 중인 그녀. 그녀가 밴드를 다시 만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허전함이 있었거든요. 크림은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팀이고 정말 사랑하지만 항상 뉴에서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고니의 색깔, 저 장혜선의 색깔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연속이 한 3년 정도 됐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도전이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전환이 많이 됐거든요. 3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고니 밴드로 돌아온 그녀. 그 출발은 어릴 적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는데요. 고니처럼 당차고 높게 세상을 날아보길 원했던 아버지의 바람처럼 음악으로 더 높은 비상을 꿈꿉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꾸미는 메이드 인 전주. 고니 밴드는 첫 무대를 장식하게 됩니다. 모든 무대는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관객분들하고 즐겁게 좀 공연을 하고 싶어서 긴장을 좀 내려놓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좀 무대를 계속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고니 밴드 화이팅! 여기까지 나왔는데 꼭 참고 봤어요. 울면은 무대를 라이브 못 보니까 노래 되게 잘 불러가지고 계속 그냥 빠져서 보게 됐어요. 전주라는 무대를 한계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어려운 청년과 이웃들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들려주고픈 장곤희 씨.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늦은 밤까지 뮤지션들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모릅니다. 7개월 차 고니 밴드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주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음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음악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밴드 모든 멤버들이 앞으로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지랑이 들길에는 그날 같은 따스한 목소리 미소도 다 그대로인데 누워 계신 나의 아버지. 네, 힘든 시련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고니라는 이름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라고 하는데요. 고니처럼 음악으로 날아오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고니 밴드의 활동도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의 마지막 날에 전해드리는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제 올해도 몇 시간 채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한데 저는 그래도 올해 너무 좋았던 건 여러분과 함께 전국시대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알차고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혀에 땀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월 2일 수요일에 변함없이 전국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전국시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